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은 10월 3일을 목표로 혁명방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름을 타이틀을 바꿔서 10월 3일까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완전히 주사파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이 방법 외에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3일 날 우리가 인류 역사에 빛나는 혁명을 우리가 완성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금 10월 3일 혁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전국의 우리 1천만 우리 조직 또 276명 지역위원장님들 또 서명부대 파라솔 24,000 조장님 또 부조장님 외에 총력 지금 우리가 결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냐 하면은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했던 광화문 운동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한 이 주사파 세력 또 뒤에서 지휘하는 북한 세력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연방제로 가기 위해서 뭐 저쪽도 이제 마지막이고 또 우리도 마지막이니까 힘과 힘의 충돌이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은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 박근혜 탄핵이 곧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끝장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게 태클이 걸려서 결국 문재인이가 완성하지 못하고 이재명한테로 넘기게 되었는데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이김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이 연기되었습니다. 5년 연기되었는지 2년 연기되었는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도 우리 10월 혁명을 위해서 또 김국성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형님인 김학성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또 바쁘신 중에도 이충훈 박사님 우리 혁명 열차를 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단은 박근혜 탄핵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하자면 박근혜 탄핵은 북한이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참 북한이 대단한 나라예요. 내가 보면.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네. 대단하고 반대로 네. 말하면 파시오 이상의 국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냐고요. 멀쩡한 대통령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저 국가가 네. 그 생겨날 때부터 네. 남조선 해방이 네. 원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혁명 노상에 있다고 항상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탄핵이 되기까지는 예. 사전에 밑바닥에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밑바닥 조직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일단 미순이 효순이 예. 그 사건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메가다드 장군 동상철거 그 다음에 또 광우병 촛불 시위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박근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세월호. 예. 세월호는 그 해상 교통사고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말이야 박근혜가 고의적으로 익혔다. 막 뭐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뭐 롯데호텔에서 어떤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아니 이런 말을 다 어디서 개발해요 그거 다. 제가 여러 번 우리 네. 목사님께 말씀 올렸지만 네. 그 정보 기관에 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청국에 네. 그런 책략가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책략가에서 이제 단어 하나로부터 단어 하나부터. 그다음에 투쟁 방식, 네. 구호 네. 다 거기서 여기다 지령 줍니다. 네.
하면 그대로 그저 하면은 네. 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주 이전 재미났고 자꾸 또 반복적이지만 80년을 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을 내가 조금 한마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탄핵은 내가 여기에 온 다음에 있었는데요. 네. 요거 역사를 조금 뒤돌려 보면 네.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아. 이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그 대통령 당선 시기부터 출발합니다. 아. 문재인하고 아. 저 누구야 저 박근혜. 네. 그다음에 안철수.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김정은이 한테 지시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이긴다고 했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되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야 된다 아. 하고 새로운 출발점의 계기를 만들자 아. 이런 걸 논리적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문제예요. 아. 취임 연설에서부터 하하.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핵을 그때 많이 미사일 발사하고 굴잖았어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이 달라졌죠. 달라졌죠. 네. 여기 뿔을 가진 거예요. 아. 덕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으로 있을 때 예. 그 김정일이한테 갔습니다. 김정일을 예. 만났잖아요. 예, 예. 만났고 김정일한테 뭐 친서도 전달하고 했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김정일과 박근혜의 그 만남 내용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예, 예. 많은데 그때는 김국선 선생님이 북한에 있었죠. 예,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뭐 다 그거 다 주도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박근혜를 김정일이가 왜 만났을까요 그때? 이게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네. 보수 쪽에 지금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의 대통령으로서 또 박정희 그렇죠. 대통령을 부모님으로 모신 네. 그 분인데 이때에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네. 말하기 좀 그러한데요. 네. 이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상회담으로 간다고 돼 있고 네. 거기서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그 기초는 김정일이 상봉 때부터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존재로 해서 해서. 쉬운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저 북한 쪽에 네. 김정일이 쪽에 그 제2의 네. 그 궁정적인 맞죠. 그런 게 기초해서 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들리는 바깥에 예. 하기 좋은 말로 예. 말하는 내용을 흘러나오는 말 들어보니까 예, 김정일이가 예, 박정희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래요. 예. 박근혜 예, 만나서 예, 남로당이었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예. 그리고 미국 때문에 네. 아버지가 하던 일이 중지됐지 않느냐. 이제 뭐 눈치 볼 필요 있냐. 나라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그냥 흘러가는 말인데 충분히 나는 그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 시절 그것을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이 성공됐을 때 북한에서 그 황태성이가 친서를 가져왔거든요. 예. 김일성 그때 김일성 예, 시절에 예. 왔는데 그와 같은 그 일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언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김정일이하고 그때 한 말이 뭔 말이냐. 그 한번 좀 밝혀달라. 자서전을 쓰든지 이제는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제 요거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형욱에 의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테러 당하지 않았습니까? 살해당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피 묻은 옷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죄 가지고 빨면서 예, 빨았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정자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는 박근혜는 이제 우리의 손안에 넣었다. 예. 우리 손안에 넣었다라고 예. 예. 확신했겠죠. 예. 근데 왜냐하면 그걸 추선한 사람이 김대중이니까. 예. 김대중이가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해서 박근혜를 북한으로 보냈거든요. 예.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예. 취임 연설부터 딴소리를 해버리니까 예. 북한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예. 이 세상에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끌어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네. 빨래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때 당시는 그 테러를 사례를 미국 주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 그래서 예, 해서 그런 발언에 기초해서 네. 이제 그 신분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네. 그 계승성에서 김정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 다 그 남북의 통치자의 자손들 아닙니까? 김정일이도 갔고 네. 박근혜도 갔고 네. 여기에서 또 동질성을 우리는 이제 분석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이거는 좋다. 네. 이런 결론에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네. 새롭게 남북 관계의 발전을 기대했댔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처럼 김정은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참수작전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김정은이는 벨날 때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주도한 거죠. 네. 김학성 교수님.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막상 탄핵이 딱 되니까 사실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거죠, 목사님. 끝난 거죠. 다시는 뭐 회복할 가능성은 없었는데. 보수 우파의 네. 대통령이 어. 임기 중에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 자리를 뺏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목사님. 네. 그 때문에 이어서 뭐 네. 저 대선, 지선, 국선에서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지금 민주당이 지금 180석 하는 것도 참. 그때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른 것이죠. 사실은 박근혜 탄핵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수명이 다 됐다고 그때 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예, 목사님. 끝났다고 봐야 정치적으로, 되는데. 예. 그런데 우리 광화문이 왜 위대하냐?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우리가 5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살린 거죠. 다시 살린 예.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 교수님은 현직에 계셨으니까 뭐 광화문에 나올 수도 없지만은 바깥에서 이거 보시기에 이 광화문 운동이 결국 최고의 작품이 정권 교체를 이루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광화문 운동을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는 게 다른데 어떻게 보이나? 광화문 운동하는 것이 처음에는 네.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는 네. 그 이제 신문에서 그대로 나온 대로 그렇지. 네. 그걸 좀 이렇게 그 이 극성 바가지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하는 일을 극우. 그런 말 제가 싫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 나이 드신 분들만의 뭐 태극기 집회 그렇게 이제 폄훼를 많이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맞아요. 그래서 넘어간 건 아니지만은 네. 조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했던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무너진다? 목사님 우리가 대통령제를 처음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네. 미국은 250년 동안 대통령 탄핵이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 닉슨이라든지 그 닉슨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1차에서 탄핵 시도가 있으니까 네. 그만뒀죠. 아.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당시에 사표냈지. 예, 사표냈죠. 그러나 또 클린턴도 그 상원에서 네. 탄핵이 인용이 안 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미국이
25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뭐냐? 대통령이 잘못되면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장치를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네. 실제로 끌어내렸을 때 생기는 네. 전체 그 나라의 네. 혼란성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탄핵을 집행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도 이제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 밑에 흐르고 있으니까 네, 예. 설령 탄핵이 돼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도 문재인 같은 놈은 안 뽑는단 말이야. 문재인 같은 놈은. 저희는 이제 네. 북한하고 네. 대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위험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강화문에 희망이 없었는데 2019년 이제 6월 8일 날 제가 기도할 때는 6월 7일이었습니다. 6월 7일 날 내가 새벽 2시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됐거든. 그때 네. 짧게 대한민국 망했다. 딱 성령이 나한테. 그래서 이제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 2시쯤 기도가 마쳤는데 그때는 이제 황교안 시대라서 매일같이 이제 황교안한테 오늘의 할 일에 대해서 쭉 이제 문자 메시지로 쫙 이제 하고 제가 황교안을 양육한 것은요 하늘이 압니다. 하늘이 참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망했다.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들리냐 이거지. 그래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7개 사항으로 우리 방송실 7개 사항 다시 한번 우리 강화문 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 7개 주제로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성탄절이 올 때까지 12월 25일까지 하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제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에 뛰어나오기 시작한 걸로부터 광화문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네, 예. 그 이 시작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뭐 쭉 끌려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게 틀림없는 것이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했죠, 목사님. 불가능했어요. 예. 뭐 세상에 그 누가 봐도 그는 뭐 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인생에 네.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까지 내가 와 있는 이런 인생에 나도 좀 쉬운 인생은 아닌데 네. 그래도 이건 아참은 아니고 난 광화문이 있어서 네. 우리 종광훈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제 그 혁명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즉 이게 내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우리 그 목사님을 알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에 대한 목사님의 정의가 저한테 이제 와 닿은 거예요. 거의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예. 자, 이충훈 박사님. 네네. 이게 내가 이제 시국선언문 한 그 내용인데 7가지. 첫 번째, 한미 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문재인은 빨리 내려와라. 그때 한미 동맹이 파괴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반론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파괴 안 됐는데 왜 자꾸 파괴됐다고 자꾸 거짓말하냐고 이제 그랬거든요. 저거는 제가 그 목사님 그 죄수복 입고 계실 때 네, 그 한번 그 허선화 판사 앞에서 한번 증언했을 때도 맞아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미국과 그 한미 동맹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옆에서 그런 말 해주셨지 않았느냐 말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우리 그 목사님이 알고 계셨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이제 합의를 해 준 적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에
겉모양으로는 지금 동맹이 살아 있는 것이 그때 뭐 겉모양으로는 살아 있었죠. 파기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런데 동맹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데 네. 동맹은 친한 나라끼리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적이 같은 나라가 그 적이 도발을 하면 함께 싸우자라고 맺는 약속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소련이 친할 거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독일이라는 나치스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적이 있어서 바로 공통의 적이 있어서 함께 싸우는 게 이 함께 싸워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적이 아닙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적이고 아, 그러니까 서로 적이 이제 공통의 적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미동맹은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사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다라고 이제 저희가 네. 그 증언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저게 법적 파기만 안 됐을 뿐이지 네. 사실상 파기된 거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후에 그렇죠. 예. 그 후에 그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이제 그 언론도 그렇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죠. 문재인을 도라이라고 하잖아요. 도라이. 문재인을 도라이라고 합니다. 뭐 한미 동맹 끝난 거죠. 문재인, 노무현 뭐 다 그 정도로. 나는 저거 목사님께서 저거 제 생글을 그때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저게 아주 내가 매혹됐는가 하면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던 문제점들이에요. 아. 근데 그걸 반대로 목사님께서 딱 지정해서 이건 망했다 하고서는 딱 명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우리는 정세 평가할 때에 세계 국제적 정세도 평가하고 그러지만 이랬던 저랬던 집안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한 것처럼 아야 요점을 딱 찍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성에 관한 문제를 7가지로서 딱 찍더라고. 그때 난 정말 매혹됐습니다. 야, 저렇게 찍기 힘든데 하고. 이제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이 뭐냐면 그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미 동맹을 복원한다. 그렇죠. 아니 안 깨졌으면 복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깨졌으면. 네? 그리고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가지고 말이죠. 별거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한미동맹을 깨졌다고 하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예? 미친놈들이죠. 저 한미 동맹에 지금 우리 뭐 미군 주둔에 돈 나간다 했잖아요. 이거 뭐 죄송합니다만 반대로 보세요. 북한은 혁대 전람회고 핵무력을 만들잖아요. 해서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응? 기가 막히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죠. 응? 저 새끼들 저거 해놓고서는 지금 핵무력으로 위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생활 환경이 좋아서 핵무력 만들어낸 거 아니다고지요. 그렇게 우리도 필사적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그 주둔군에게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보장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은 정신 똑바로 차야 됩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해 달라고 우리가 한 것이지만은 복원하는 방법도 그냥 미국한테 두 손 들고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복원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같이 해달만 이승만 같이 당당하게 맞짱 딱 뜨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지. 뭐 무조건 미국한테 굴복하고 말이야 뭐 잘못했다 그러고 뭐 미국이 돈 가져와 그러면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건 그 동맹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이승만 같이 당당하게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사실 그렇죠. 그 아무런 종이 쪼가리가 한 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동맹이 된 것이죠. 네. 그 신앙 동맹이라고 우리 목사님 저 정의를 내리셨지만은 그런 동맹이 돼야 되고 또 이승만 박정희 때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무지하게 피곤해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좌파 대통령들이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맞짱 뜨고 뭐 독립적인 대통령으로 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제 역사를 보면은 미국
미국에 대해서 가장 당당했던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미국이 뭐 오죽하면은 뭐 체포하고 살해하라는 그 협박까지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나라 이익을 지켰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싸울 건 싸우면서도 미국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라를 잘 활용하면은 이 나라가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네. 뭐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지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한미 방위 조약의 맨 마지막 조가 6조인데 네. 6조가 아주 이상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미 방위 조약은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말이 어느 일방이 한미 방위 조약을 취소하기를 원한다면 통보하면은 1년 후에 종지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사람들을 혀로 부르게 만든 거예요. 네. 야 이거 다 관도하는 기분 그런 말 나오게. 그럼 1년 후에 끝나는 겁니다. 네. 거기 뭐 서로 따지게 돼 있지가 않아요. 네. 그 문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박사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라고 네네. 여기 지금 네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인데 이거는 세계 경제학 이론에 없는 얘기거든. 이거는. 네? 아니 그러면 어떤 그 문재인 쪽에 속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세계에서 없는 것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거 아니냐 이따위 소리를 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발광을 한 인간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자 예.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해본 걸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위대하다 한다면은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미국 같은 나라가 돼서야 이런 걸 한번 임상 시험을 해본지 해야지. 우리는 지금 말이야, 지금 뭐 살게 죽기로 지금 하는 마당에 뭐하는 뭐 새로운 경제학 이론을 우리가 뭐 임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한데 말이야. 아 그래서 목사님 뭐 됐습니까? 5년 지나니까 경제는 좀 피폐해졌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거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가 뒤집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이 느는 거예요. 네. 근데 소득을 잃으면 경제가 발전한다.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마차하고 말을 거꾸로 달아놓은 것이죠. 나는 근데- 주말 나왔을 때게 네. 이제 그 목사님당은 이제 구방량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뭐가 모르게 문득 주고 사회주의 길로 가려고 100% 하는 말 아니나? 100%야. 베네수엘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저한 번도 못 가본 길. 네. 그러니까 그건 사회주의 길밖에 없어요. 하고 저거 지금 보면 간첩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깔고 한 말이지. 이미 취임사에서 문재인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세상을 자본주의 사람들이야 사회주의에서 한 번도 못 살아봤으니까. 야 이 문재인 이 개자식아 그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이 그래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 야 이 자식아 빨리 자살해 이 자식아 어디를 사기를 치고 말이야 나쁜 놈 말이야. 그래서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뭐냐 하면은 일단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소득 주도니까 국민들에게 무조건 다 퍼주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나눠주면 그 국민들이 정부가 돈을 많이 주면은 그 돈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제가 성장된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에? 세금하고 네. 예산 가지고 일자리 만든 걸 누가 못합니까? 목사님. 참난. 세금하고 예산 가지고 일자리 만든 걸 누가 못해요? 그 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망했어요. 망했고 세계 경제가 그때 5% 갔습니다. 5%. 그 미국은 6점 몇 프로까지 갔어요. 미국보다 경제 성장이 낮았습니다. 네. 한국이. 근데 우리는 3%를 못 넘었어. 그리고 나중에 저 코로나 왔을 때는 마이너스로 갔다고. 그렇죠. 이게 소득주도 경제 성장입니까? 전 세계는 다 막 3에서 5%를 막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갔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 자식이 말이야. 천하. 그 다음에 셋째 안보 해체인데 그 참 이게 이 제목을 이게 하는 것도 이게 정권적으로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공부 현적도 없는데 하나님 성령이 방언하듯이 그냥 쫙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때에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때도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전화로 목사님 자주 그러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사무원한테 전화해서 미수가 자 그것도 빨리 받아쳐 네. 하고 그냥 차에 가면서 다르륵 한 게 이게 바로 시국 선언문이에요. 칠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것이 정확했고 그 다음에 안보 해체인데 참 기가 막히죠. 김구선 선생님. 예. 문재인이가 이제 안보를 완전히 9.19에서 합의도 하고 평양 가서 예. 이거는 완전히 북한 보고 예. 한국을 그냥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 올리는데 그것은 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올 때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뭐 생채로 먹으라는 거죠 북한한테.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혀. 내가 그래서 자꾸 이제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거기 뭐 30년을 몸 담고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조카를 위해서 했는데요.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고받고 좁은 틀에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내가 발을 잠그고 있을 때와는 협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도 잘 됐나 그예요. 자. 자꾸 이제 막 이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화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이나 위협이나 전혀 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좀 허튼 소리 하고 있다고. 난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오늘이 군사합의 맞은 4년째 날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9월 19일이니까요. 네, 맞아요. 야, 4년째 맞네. 된 날이에요. 예. 어제 또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뭐라고 떠들었더라고 또. 들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뭐라 그러냐면요. 약속을 지키라고. 이 군사 합의서는 잘했다고. 반목과 대립을 끝내고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선언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개자식아. 그러면서 제일 제가 열받은 게 뭐냐면 자신이 사상 최초로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대요. 저 새끼 저 빨리. 그 완전히 병신이지. 내 전번에도 말했지만 그게 자기를 위해서 평양 국민들이 열광했나? 너 김정은이 모수물로 절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을 보고 열광한 거고 넌 우리 김정은 장군님의 사왕꾼 간첩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어디 열광했어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던 그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이야. 기사 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야 이 죽일 인간아.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약속이다. 9.19 군사합의를 그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갖다 바쳐 이 개자식아 북한에다가 차라리 저 새끼가 저 대통령 그 그만두고 합의가 이행되는 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종말을 거하는 날이다고. 응? 그리고 전방에 저 지피를 다 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에. 목사님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네. 그 이후로도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한 발, 두 발, 두 발에서 7발인가 쐈는데 그렇지. 그때 대한민국 뭐라 했습니까? 미상의 발사체다. 진짜. 불상. 불상의 발사체다. 예? 불쌍한 절간에 가요 불쌍해. 아니 그 대한민국 군인이나 청와대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탄도미사일을 말을 못 해가지고 홍길동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상의 발사체다. 예, 이 죽일 놈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 정치를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보가 해체되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평화가 오면 안보를 해체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구나. 그래서 혁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19 합의에서 가장 그 문제는 휴전선에 비행기를 못 뜨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야. 휴전선에 비행기 못 뜨면 정찰 활동을 못 하는데 하여튼요 문재인 이놈은 이거는 완전히 역적이야. 역적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원전 파악인데 아이 세상에 원자력 발전소를 말이야 우리는 다 중지시켜 놓고 말이야 그 설계도는 또 북한에 북한을 갖다 보내고 이놈 자식이 이거 참 도대체 말이야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 다시 돌려라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가 생산되려면 10년이 돼야 된대. 네. 꽤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저녁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그 돌아가는 것을 지금도 뭔 사고 때문에 중지시키면 다시 그걸 재가동하는데 3달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중지시켜 놓고 그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뭐 회복됐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옛날에 그 이명박 시절 때 같이 그 정도로 회복된 걸 회복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회복됐다고 하면 안 되고 이 원자력 발전소도 빨리 요구하십시오. 미국한테 뭘 하냐? 원자력 원자력 돌리고 난 뒤에 그 찌꺼기 재처리 폐기물 재처리. 이게요 재처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빌딩만한 큰 그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그 찌꺼기가 있거든. 그것을 재처리를 하면요 주먹만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요게 재처리하면 요것이 곧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걸 다 하게 해가지고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돌리고 난 뒤에 재처리를 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미국이. 우리는요 그게 안 되니까 경주에다가 산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땅굴을 파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고하신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건 있죠. 장갑까지도 거기 낙진이 거기 있을까봐 원자병 걸릴까봐 전부 다 거기서 원자력 발전 쓰는 모든 것들은 전체를 다 이 패키지로 묶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만나서 그냥 굽신굽신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승만처럼 당당하게 그렇지. 핵 재처리 우리 합니다.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 우리는 합니다라고 해야 돼. 합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우리가 만든 이 플루토늄은 미국이 관리하십시오. 우리가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야 계속 늘어나가지고 말이야 경주에 있는 그 산을 하나를 다 파가지고 했는데 또 모자라. 이렇게 가면 나중에 남조선의 땅 다 파가지고 해도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진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미국의 회사 웨스팅하우스 이게 지금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 나가지고 국제시장에 이제 나왔는데 이것이 일본이 샀단 말이에요. 일본이 샀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떠 있을 거예요. 이게 약 한 10조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10조. 이걸 빨리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있죠. 한국 거하고 우리 한국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미국 거하고 딱 2개 경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찰 경쟁 붙는단 말이에요. 붙는데 그럴 것도 없이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사버리면 전 세계는 다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 박정희처럼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박진 장관님 이 방송 듣고 계시나? 괜히 말이야 미국 다니면 살살대지는 말고 그 살살대는 외교 그거 소용없어 안 돼. 이승만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버려. 웨스팅하우스 그거 딱 사란 말이에요. 사가지고 그럼 완전히 전 세계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빨리 원상 회복을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저게 안 되면 목사님이 사세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1,000만 되면 목사님 뭐 네. 한번 사보죠 뭐. 우리가 1,000만 조직하고 청년 사업단 해서
뭐 10조가 뭐 돈도 아니니까 저걸.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사가지고 요즘 카드 되면 22조로 그러셨으니까요. 그렇지. 반뚝 잘라가지고 11조 뭐 사시죠 뭐. 이거 농담이 아니라 넉넉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왜 원자력 발전소가 내 그때 조사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100년 안에 2,000조를 버는 거예요. 2,000조 10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100년 안에 2,000조를 벌고 그 문재인이가 이걸 다 파괴시켰는데 근데 이제 삼성이 사우디를 가가지고 신도시 우리나라 일산과 분당처럼 신도시 프로젝트를 삼성이 맡았어요. 맡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 4개를 거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그만두라 그러고 삼성은 거기 가서 신도시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4개를 거기다 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나쁜 놈들. 문재인의 원전 정책이 대개 이 대한민국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도 안 팔았으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요만큼 있어요. 이거는 인간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가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건 없애고 북한에도 뭐 발전소 만드는 기술 주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거는 우리만 망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김구 선생님 이거 다 북한에 지시한 거죠. 우리가 핵무기 만들까 봐. 제가 있을 때 대남 전략의 그 골자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네. 예, 해서 자꾸 내가 말하지만 문재인이가 저 백두산에 올라간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거기에 가서 주체 사상의 위협을 대루려 계속 완성하자를 외쳤단 말이에요. 참 미친놈 그거. 우리 이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걸 목이 같다 그건데 거의 바로 이제 원자력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 국민들이 삶에 그렇게 복을 갖다 주는 핵발전소를 폐기시키고 그거는 북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중심을 자꾸 북한으로 옮겨주는 거지. 응.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이 핵무기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캐도 한국에서 개발한 최소형 최첨단 이것을 북한에 지어주기로 해서 기초공사 다 끝나고 토목공사 다 끝나고 진행됐잖아요. 그것이 돈 우리가 다 대고 그 장비 다 못 받아왔습니다. 투자했던 거. 거의 다 있죠. 북한에서 다 납부했어요. 기가 막혀. 그 캐도로 말입니다. 네. 이제 그 설비 띄우고 돈 띄우고 사람 띄우고 사람 어떤 사람 띄운지 모르죠. 그때 그 국정원장 걔가 글로 서훈이 서훈이가 그 완전히 그 책임자로가 북한한테, 있었어요. 국정원. 그때 서훈이가 넘어갔다 그래 북한으로. 뭐 밤마다 뭐 이상한 사람들 붙여주고 뭐 하니까 뭐. 그래서 캐도는 북한한테 복을 갖다 준 거예요. 사람 띄우고 돈 띄우고 설비 띄우고. 아버지. 하고 그랬다고 우리가 북한에다가 뭐 말 한마디 했어요? 보복 한 번 했어요? 참.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 휴전선에서 USB에다가 세상에 방위산업체 기술하고 K9 우리 자주포하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하고 다 김정은이한테 넘겨주고 말이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이거. 다섯째 4대강 보했지. 참. 아니 이번에 태풍 왔잖아요. 4대강 안 했으면요 사람들이 한 500명 죽었어. 우선 금년뿐만 아니라 4대강 이후 만든 이후에 수재의원금을 모으는 행사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었어요. 맞네. 수재의원금을 안 모았어요. 맞네. 우리 해마다 수재의원금 모았잖아요. 그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럼요. 그게 큰 업적인데 무조건 환경이 어떻고 아유 참. 4대강에 대해서는 나도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4대강은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제일 큰 태풍이 보통 4개가 지나가 1년에.
내가 지나가면은 요것이 또 언제 지나갔냐면 초여름이 아니라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가을 초. 과일은 과일대로 나라건 나라대로 이제 다 이제 이걸 가려고 할 때 이때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니까 1년에 약 5조 5조가 날아가거든요. 농산물 피해가. 그러니까 이 시작은 누가 했냐? 김대중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전 세계 강들이 다 포로 돼 있으니까 우리도 포로를 막아서 재앙을 방지하자. 예산을 뽑아놓으니까 75조를 뽑았다 그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 뒤에 앉아 우리 4대강 포로를 막아야겠다. 재앙을 막아야겠다 해서 이제 50조를 뽑아줘. 그때까지만 해도 형편이 안 되겠다. 해도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자 이명박은 건설의 천재니까 현대건설 사장 출신이니까 뽑아오라 할 필요도 없어. 지가 다 그렇죠. 돌려보면 되니까. 그리고 건설회사 불러가지고 이번 일은 니들이 이익 남기지 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그랬더니 딱 22조. 22조에 이명박만이 할 수 있는 나머지 그 외에 이제 고속도로나 뭐 또 무슨 다리발 놓는 거 이런 것들은 정부 공사 줄 테니까 4대강 보는 이건 민족적 일이니까 너희들이 손해만 안 보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해서 인건비 플러스 뭐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강 보를 만들 때 그 안에 모래 있죠, 모래. 그 모래를 또 팔았잖아요. 그 이명박이가 천재란 말이야. 그래서 모래 팔아가지고 더하기 빼기 다 해보니까 22조에 끝났거든요. 이래서 4대강 보가 완성이 됐는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세상에 이런 4대강 보 같은 이런 국책 사업을 만약에 저걸 폐지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는 국민 투표를 거쳐야 돼. 사실은. 그런데 문재인 그 한 놈이 일방적으로 4대강 보를 해체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도대체가. 그 인간이 말이 안 된 일을 한두 개 했습니까, 목사님? 예? 세상에. 원래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4대강 보 해체 내가 반대 위원장이었어요. 위원장. 예. 내가 이재호 장관이 하루 나한테 오더니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인데 아무래도 목사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4대강 보 해체 반대 위원장 공동위원장 하자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그때도 또 그 권지현인가 이번에 와서 난리친 평화나무 기자 걔 있잖아요. 걔거든. 그때도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가는 데마다 소리 지르고 얘가 따라오고 난리야. 얘가 말이야. 그래서 4대강 보 해체 이것이 그 우리가 방어를 해서 그나마 참 4대강 보는 살아남았어요. 예. 살아남았는데 전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게 목사님 안희정 아시잖아요. 네, 안희정 알죠. 그 4대강 반대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러나 본인이 지사 시절에 금강의 공주본거에 거기 물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야 정말 그 4대강 사업을 잘했구나. 그걸 우리가 국민들에게 새롭게 알려준 사건 아닙니까? 그게. 4대강 보를 일시에 다 파괴를 하라 그럴 때 재판 우리가 그 재판도 하고 그때 우리 시민단체가 그러지 말고 꼭 폐기해야 된다면 일단은 4대강 문을 먼저 열어보자. 그것도 한 개부터 이 공주보 있죠. 제일 가까운 예, 세종시. 그 문을 완전히 열면 보를 파괴한 것 같잖아요. 다 열어버리니까 그렇죠. 물을 다 쏟아보내자 이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했어요. 네. 했더니 뭔 일이 생겼냐면 4대강 보를 막아놨을 때는 이게 보가 뭔 역할을 하냐면 물이 가득히 고이니까 이 물이 양쪽으로 농사짓는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수 들어가서 지하수를 파면 지하수가 콸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4대강 보에 문을 확 열고 물을 싹 쏟아보내니까 지하수가 바짝 말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러한 이 참, 야 문재인이 죽일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 세종시 보도 해체를 못했거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 4대강 보 때문에 4대강 주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에 약 75조의 소득이 생겨요. 1년에 75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1년에 5조의 손해를 보던 사건이 75조의 이익을 얻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후에는 뭐 가뭄이 들었다, 홍수 들었다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재의원금 행사가 없었어요, 목사님. 행사가 없어졌어. 해마다 우리 TV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대강 보고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지천. 예. 그 4대강으로 들어가는 그 적은 하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돼지, 소 이런 짐승들이 많이 키우니까 거기에서 폐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녹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녹조가 왜 생기느냐 하면 짐승 똥물들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뭐냐면 소양강댐 있죠. 저기 있죠. 저 위에 춘천. 네. 춘천 말고 또 그 위에 그 뭐지? 하천댐은요. 1년 내내 물 가둬둬도 녹조 안 생겨. 왜 안 생기냐? 그 위에 보고 없어. 아니 저 목장이 없죠. 목장이 없죠. 목장이 없어.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단 말이야. 그걸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약 한 돈을 15조를 편성을 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이 4대강을 마무리하려고 4대강의 전체는 다 완성했는데 들어가는 폐수를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박근혜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는요 다 넘기죠. 예산 다 따놨고 그냥 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명박 지우기를 하려고 우파 대통령들끼리 말이야. 지우기를 하려고. 지우기를 하려고 세상에 그걸 안 하니까 지금은 녹조가 생긴다 뭐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 저 1년 반 후에 국회를 200석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그 4대강 마무리 공사도 빨리빨리 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뭐 아침 저녁으로 기자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선이 굵은 것을 이제 빵빵 쳐나가야지. 자, 그 다음에 6째 국제외교 왕따인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문재인은요 5년 동안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괜히 그냥 할 일 없으면 청와대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이야. 맨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전체 내용이 뭐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경제를 다 해제하고 돈을 걷어서 김정은이를 감동시켜서 핵무기를 폐기하게 합시다. 이게 5년 동안의 외교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 감동돼서 폐기할까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저게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히 적국으로 북한을 간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막중한 정치적 군사적 관념을 가지고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새까만 속도보다 못한 머리를 달고 사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2012년 2월 6일인가 그때 우리 당중앙위원회 책임분들 많았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핵무력은 나의 핵심적 가치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이 핵무력으로서 담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핵무력은 조금 더 말하면 김일성이가 국방에서 자유로선을 천명했는데 이 자유로선의 마지막 단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변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 뼈대 같은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해서 저런 진단을 해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면 비핵화로 나온다는 건 조금 뭐 목사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아니 그 메르켈 총리가 문재인하고 둘이 이제 합의가 끝난 뒤에 회담이 마친 뒤에 딱 돌아서자마자 저 사람 또라이라고. 왜냐하면 그 말을 했거든. 김정은을 감동시켜서 저 핵무기 폐기하기를 합시다 하니까
이게 딱 회담 딱 끝나고 난 뒤에 야. 문재인이 딱 돌아서자마자 저 머리 또라이라고. 또라이지죠. 그러니까 저 또라이 같은 짓을 5년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저런 또라이 짓은 오두를 때 이제 표현되는가 하면 네.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그 충성심을 끝없이 표현하려고 하면 저렇게 또라이가 돼요. 거의 왜냐하면 내가 북한을 신뢰를 두지요. 북한의 거액급을 비롯해서 전체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적 불구자다고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저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수령을 위해서 미치면요 잘 되고 못 되고가 없어요. 그에게 기쁨 하니까 정치자에게 기쁨 드리는 일이면 자기가 최고의 만족을 가질 때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머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한데 충성해서 기쁨을 올리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핵을 갖게끔 하려니까 저런 비핵화의 논리를 갖다 주면은 비핵화된다. 이거 김정은이가 바라는 논리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본부선 줄 모르고 미쳤으니까 국제마당에서 국내에서 돌아가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보더라도 목사님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걸 보면요 효도를 할 때 용돈을 줘야 목사님이 효도를 잘하지 돈을 줘버리면요 효도 안 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네? 니네가 먼저 제재를 풀면 본인이 예컨대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바보죠, 믿는 바보. 호랑이 그 철창에 갓했던 거 놔주면 나와서 잡아먹디 인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본 미국 대통령 그 누구죠? 지금 이 트럼프. 트럼프가 초창기에 처음 했던 것이 맞는 거거든. 그냥 막 미국의 칠함대를 동에다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불과 화염. 네, 그 불과 화염에다가 그리고 그 괌에 있는 비완 비투기를 그냥 하서 한반도에 싹 돌고 가고 그 또 B-52 그 핵무기를 실제로 장착한 그 52가 와서 막 휴전선 상공에서 막 뜨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문재인 이 개자식이 뭐였냐. 세상에 정의용인가요? 평양에 평양 간 놈이 누구예요? 정의용. 정의용. 예. 평양에 가서 윤건영이하고 네. 정의용이 그렇죠. 같았습니다. 갔다 와서 이게요 국제적 사기를 쳤어요. 문재인이가 뭐냐면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가서 트럼프한테 가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그렇게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거기서 획 바뀐 거야. 획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라면 네가 나가서 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백악관 뜰에 저녁에 불 켜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가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말려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 다 망쳐놓고 싱가포르 회담 또 베트남 회담 갔는데 그 딱 이제 만나가지고 진짜로 핵무기 폐기하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딴소리 하니까 이게 완전히 문재인이가 사기친 거거든. 여기 와서는 이 말하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니까 야, 얘 죽일 놈이야 이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갈 때 그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악관 대변인이 그 목사님 딸 허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고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린 이게 다 농담인 줄 알고 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허, 참.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설득으로 해서 핵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쪼크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게 쪼크인 줄 알고 갔다. 참 기가 막혀. 야, 이 문재인 그걸 속이려고. 개자식아. 응? 너가 그렇게 사기칠 때 미국은 다 쪼꾼 줄 알았다. 그래, 쪼꾸 임마. 참 저런 나쁜 놈 말이야. 저런 사기꾼이 말이야. 응? 사람이 말이야 진실해야지 말이야. 미국 가서 하는 말이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내놓기로 했다고? 이런 개자식.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선거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망했죠. 6월 12일. 네. 서울은요 강남구 하나 빼고 다 져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그거 한다고 잘한다 그러고 다 그쪽을 찍는 거가 기가 막히게 한심한 미국 거예요. 논리로는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그날 한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망쳐진 거죠. 그날 했다고 다 그 정당을 찍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완전히 근데 부산시장까지도 다 넘어가죠. 다죠, 다. 울산시장도 다 넘어가고. 전멸당했죠, 거의. 그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가 한 톤짜리 몸무게지만 네. 콧들에 끼워가지고 맞아요. 한 살짜리가 빨래 가져가는 것처럼 똑같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이거 저거 좀 지장 없이 이거 좀 가자는 대로 헐렁헐렁헐렁 굴러가도 되나 도대 기가 막히네. 리해하면서도 리해 안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7번째인데 문재인 속에 자리 잡은 주사파 간첩 사상.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저거죠, 저거. 이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예. 신영복 간첩을 나는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한번 들어봅시다. 방송실 다시 문재인이 개자식이. 이게 제일 심각한 얘기거든 사실은. 문재인 속에 간첩 사상이 들어앉았으니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응? 기가 막혀요. 그 후로부터 연설한 모든 내용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눈에 빛나는 거 보라. 저 너무 개자식 좋았어. 저거. 아주 행복해. 눈 자체가 저 새끼 빨갱이야. 이 자식. 들어보자. 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저 봐요. 저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예. 옆 사람의 체온으로 됐어. 기쁨이 충만해. 이야, 왜? 김여정 앞에서 하니까. 예. 김영남 앞에서. 예.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저거 완전히 기쁨조 노릇하고 앉았어 이 개자식이 말이야. 저 행사 끝나고 나중에 또 김여정이를 또 청와대까지 불러가지고. 그렇죠. 예. 야 청와대에서 둘이 뭔 얘기했어 김여정이하고. 그때 그 대통령 몸가짐이 아니라 김여정이 앞에서 송구스러워서 어쩔지 몰라서 에라이. 와 그거 임종석, 이인영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말이야. 이래서 이제 나는 그때 판단이 대한민국 끝났다고 판단이 됐고 나는 광화문으로 나가지 아니할 수 없었고 이 시국 선언문을 딱 발표하자 국민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특별히 강남에 있는 아줌마 부대. 역시 강남이 빨라요.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북에도 나오고 전국에서 몰려오고 해서 특별히 여자들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했어요. 여자들이. 예, 여자들이요. 여자들이 목사님 그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남자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요, 목사님.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좋기도 하고. 아니 여자들이 먼저 알아듣고 강화문으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이 강화문 운동이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하신 건데 그랬으면 뭐 대한민국 끝났죠.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뭐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나는 3번 깜빵을 다녀왔고 그런 투쟁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이제 이기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이루어진 운동장이 북한의 주사파가 완전 대한민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가 180석이잖아요. 주사파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 의석이 저쪽이 180석 여기는 뭐 100석 조금 넘으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화문 혁명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이번에 1천만 명이 모여서 아예 근본적 한반도 문제, 자유통일,
자유통일 그리고 주사파 척결 문재인 깜빵 이재명 깜빵 나는 주사파 사람들의 10,000명 가까이 임종석 이인영 10,000명 정도는 깜빵에 집어넣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 혁명을. 일반적 변화 가지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너무 이 민주화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과정이 복잡하고 한 사람 깜빵 넣으려면 3년 동안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되냐 말이야.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바로 체포해서 10,000명 가까이를 체포해서 바로 깜빵에 집어넣고 그 후에 이제 거기서 확실히 전향각서 받고 한 명씩 풀어주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10월 혁명을 반드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동지들 또 애국 성도들은 10월 3일을 목표로 잡고 이 방송을 듣고 또 주일날 내 설교를 듣고 그동안 함께 운동을 해온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한 사람이 100명씩을 조직하십시오. 지금부터 한 사람이 100명씩을. 절대 이걸 여러분이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예로 지나간 예로 우리가 강화문 운동 3년 동안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합니까? 끝났어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10월 혁명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체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체제를. 제일 지금 위급한 것이 체제입니다. 체제.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작용화돼 가지고 해서 1,000만 명을 조직하고 그래서 자유마을을 구축해서 3,500개의 자유마을을 구축하고 자유일보를 우리는 이 전달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유일보니 이게 혁명신문입니다. 100만 부를 구독해서 그래서 밀어제껴서 1년 반 후에 돌아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됩니다. 200석. 우리가 200석 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 정당에 50만 명, 100만 명이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10월 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리고 또 2,500만 군번 가진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화문 운동에 한 번에도 나와서 서명한 1,150만 명 우리 위대하신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한 번만 힘을 더 씁시다. 여기서 우리가 후퇴해버리면 그동안 한 것까지도 다 효과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세력에 밀려서 버벅거리다가 잘못하면 탄핵 아니면 5년 동안 한다 해도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2019년 6월 8일 날도 정확하게 시국선언문을 할 때 7개 주제로 내가 이거 시국선언문을 처음 발표했을 때 우리 동료 목사님들까지도 나한테 막물어서 목사님 너무 빨랐습니다. 이건 너무 빠릅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필요 없어. 하기 싫으면 나가. 내 옆을 떠나가. 나는 무조건 이거 할 거야.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그때가 딱 맞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1년 후에 해봐요. 헛방이에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했고 그와 같이 이번에 10월 혁명도 정권까지 바뀌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었으니까 뭐 한동훈하고 뭐 이상민 행자부 장관하고 뭐 그들이 다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밑에 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혁명의 완수는 언제 가야 끝나느냐. 1년 반 후에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통일합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김정은도 다 내어쫓고 북한 노동당 정부도 해체시키고 해서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1000만 조직 10월 3일 전까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은 전국에서 계속 하시고 오늘 밤부터 특별히 이 대전 중부지방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장경동 목사님 드디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시작하니까 충청도권 중부지방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집회에 다 참석해서 뭐 바깥에다가 뭐 프로젝트를 놓을지라도 해서 우리가 성령의 힘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난 집회에 총력 집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마친 뒤에 목요일 날 오후 1시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도 다 참여해서 10월 3일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금요일 날은 대구로 이동해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또 오후 1시에 국민대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오후 1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그래서 이번 주일은 경부선을 완성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1000만 명 광화문에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에는 이제 호남선 광주하고 전주 그다음에 수도권 해서 지금 급속도로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1000만 명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10월 3일 날 1000만 명 동원하면 자유통일되고 주사파 척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한반도 역사가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 혁명이 미지뜨뜻하게 돼버리면 대한민국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혁명으로 맞짱떠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지금부터 군대 생활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고 군대 생활 우리가 3년 했잖아요. 2주일 동안 내가 군대 다시 왔다. 그 2주일 동안에는 여러분 이 일에만 2주일 군대 생활 다시 합시다. 우리 2주일 동안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1000만 서명 받고 추진을 해서 완전히 국제 질서도 바로잡고 해서 윤석열도 지켜내고 자유통일도 이루고 또 주사파 다 척결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200석 해가지고 선교사학 특별법. 왜 선교사학 특별법이 필요하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연세대학교, 또 뭐 대광, 이화여대, 뭐 신일, 무슨 저 대구의 계명대학, 안동의 경안, 저기 부산의 또 분이엘, 광주의 스피아, 전주에 있는 영생학원, 영생재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서 원천무효 전부 이것은 원위치 선교사학으로 세우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신학대학이 전국에 수백 개인데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이 동성애는 안 된다고 강의했다가 잘랐어요. 교수에서 교육부에서. 신학대학이 세상 교육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따위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신학대학 교수가 동성애 안 된다고 가르치지. 그럼 뭐 어떻게 가르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그 말 때문에 이제 교수직에서 잘리고 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가 큰 문제인 줄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알고 이걸 지금 늦게 나오셔서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국회에 정론관 빌려가지고 첫날 세미나 해보세요. 되는가? 이건 내가 다 해본 거야. 안 된다니까요. 국회 정론관 빌려가지고 세미나하고 동성애는 이런 일이 때문에 안 됩니다. 해보라니까 되는가? 저 일자리 따느라고.
얼굴 보이느라고. 그렇죠. 맞아요. 옆에 김 선생님이 말하잖아요. 자기 얼굴 보이려고 하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내가 다 해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해본 걸 다시 재투자하지 말으니까요. 괜히 돈 걷어 쓰려고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하지 말고 전부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잡은 이 로드맵을 그대로 밀고 가서 우리가 1년 반 후에 있는 총선에서 3분의 2 이래야 혁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1,200만 성도들은 이 일에 이거요. 이 일에 협력 안 하려면요. 한국을 떠나세요. 왜 말이야. 내가 나라 다 살려놓으니까 지금 혜택은 혼자 다 보면서 뒤에서 또 김밥이 엿구티 센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은요. 내가 살린 거예요. 내가.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한 겁니다. 부인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인해? 그러면 혜택은 혼자 다 보면서 뒤에서 말이야 다음 일을 하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말이야 외국의 청년들이 말이야 알바 뛰어서 2달 알바비 모으면 동남아 구경도 하고 말이야. 북한 같으면 그런 걸 해요? 북한? 김구 선생님. 예. 북한 애들이 알바 2달 하면 세계 여행 다녀요? 우선 알바 자체도 없고 저 북한 문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뭐 노동자든 농민이든 간부든 벗어날 때는 꼭 목적이 있어가지고 중앙당 간부부에서 담화를 해서 선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열흘간 있다 와라. 와서는 한 달 동안 사상 총괄합니다. 나 가서 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잘못한 거는 뭐 크림 10원짜리 먹으라 이랬는데 20원짜리 먹은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자유의 자체를 모릅니다. 먼저도 내가 안 물어봤지만 예. 북한의 교수들이 월급이 얼마 받아요 한 달에? 교수들 월급이 그저 북한 돈으로 그저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5천이면 달러로 바꾸면 5천 원이면 지금 북한에서 한 달러에 이제 유동에 따라서 8천 원 내지 8,500원. 그러면 1%도 안 되네. 안 되죠. 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교수하면 절로 가라고 그래요. 교수 당일꾼이 기본이지 교수하면 절로 가라고 한다고. 연구사, 교수, 학문에 그 정사하는 분들 그는 존재 가치가 없지요 북한. 육체 노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완전히 네. 무시해. 아니 교수님 북한 가서 1불 받고 교수하실래요? 아니 근데 이제 저 우리 김학성 교수님 북한 가서 이제 교수하면요 1불 돈을 떠나서요 모순보다 못하구나 하는 그 괴멸감을 느끼죠. 제가 목사님 이제 북한은 못 가봤지만 소련이나 이제 우리 이 중국에 학술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총장 옆에 총장 기사가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총장 기사래.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저 총장 기사가 왜 총장 옆에 앉아 있냐 그랬더니 감시병. 어이 저 봉급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젊은 사람들로부터 또 교수 박사들로부터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까지 조금 더 전진하면 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까지요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고 겁만 한다고. 우리가 북한한테 이기려면요 북한식으로 싸워야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식 사고방식으로 싸우면요 백전백패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에이 설마 뭐 그런 세상이 오겠어요. 설마요? 보세요. 월남전 이후에 이제는 뭐 그런 야만인들이 인간들이 뭐 전쟁하겠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음은 한반도야. 한반도. 다음은 100% 한반도야. 기가 막히죠. 우크라이나 저것도요. 유럽이 안 도우면 저거요. 하루아침에 저건 끝나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길을 택해야 되고
빨리 우리 1,000만 명이 조직되어서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도 할 일이 바빠요. 목회하기도 바쁘고 설교하기도 바쁘고 성도들 신방하기도 바쁘고 다 바빠요. 여기는 박사님들도 다 바빠요. 할 일이. 예. 왜 만사 제껴놓고 지금 우리가 이 조급하게 지금 10월 혁명을 위하여 이렇게 애를 씁니까? 되어질 일의 수일기를 우리는 빨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 끝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서명받는 파라솔 부대 목숨 걸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혹시 몸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라도 전화 가지고라도 계속 여러분이 밀어 제껴서 10월 3일 전까지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우리는 대전 집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 이충훈 박사님부터 우리 마무리 또 말씀 한번 하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도 참 잘 싸워가지고 이 주사파 정권을 한 번만에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한숨 놓지 않고 바짝 고비를 더 조이면은 이제 이 바로 2020년 10월이 앞으로 3년 후에 그 북한을 자유통일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더 큰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10월 3일 정말 큰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모순이 많아요.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잡아서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 한국으로 만들고 또 우리 다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 참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되는데 10월 3일 우리 국민들이 다 열심히 광화문으로 나오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오늘은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문재인이가 맺은 그날로부터 딱 4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북한은요, 남한은 그 합의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은 명백하게 합의서를 여러 번 위반했어요. 예를 들면 이듬해 1919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한 발, 두 발, 총 5발을 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군대는요, 그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부르지 않고 불상의 발사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소위 홍길동 군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2020년에 그 북한은요 남한 GP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고 또 한 달 후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게 남북 그 군사 합의서의 위반이 안 됩니까? 또 북한은요 해안포를 마구 쏴댔는데 남한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된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부대가 총을 쏠 수가 없어가지고 포를 쏠 수가 없어서 포를 싣고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원정 사격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니까 그것만 1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요 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그 본인의 의견을 냈는데 북한이 내팽개친 합의문을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이 혈압이 오르는 상황인데 자신이 행한 군사 합의서는 반목과 대립 또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선언이라고 자찬을 해요. 또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 경기장에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될 약속이다. 이런 말을 해서 사람 혈압 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자, 문제는 어떤 인간입니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게는 보증까지 쓴 인간입니다. 김정은의 쇼에 노란한 민주당은요, 북한이 핵에 대해서 엊그제 이야기했을 때 한마디 논평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은요, 거짓 평화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진 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습니까? 전 진정 묻고 싶어요. 문 정권이 5년 내내 강행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그 김정은의 핵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걸 법제화시켰다는 그것이 정말 아쉽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뭐 보도가 됐는데 교실에서 특정한 친구한테만 좀 집착하는 학생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이라는 학생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죠. 점잖게 지적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의 이 정치적인 쇼, 남북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저 자유통일당 고용일 대표는요, 하만의 나무장대를 2개를 좀 만들기 바랍니다. 2개. 누구를 다룰 것이냐?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안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이재명, 둘을 위한 나무장대가 꼭 필요한 것이다. 맞아요.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또 김국 선생님. 예.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어린아이들 숨바꼭질 노래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냐, 독재를 좋아하냐, 자유를 좋아하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어요. 우리는 해방돼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함으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을 택함으로 해서 김정은의 1인 통치 밑에 정신적 불구자로 돼가지고 현대판 노예사회 원시 사회에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거는 설명도 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양쪽이 우뚝 솟아 있잖아요. 보문삼천리라고. 응?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젠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나? 응? 이 정정당당한 선택에 기초해서 그것을 10월 3일 날 광장에서 표출해 주세요. 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고 자유를 지키는 거고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자식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내가 욕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꼭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언젠가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참화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을 꼭 믿고 10월 3일 날에 우리 국민이 단결된 위력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그 하는 데는 또 말하지만 투쟁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종강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지켜온 이 투쟁을 완성함으로써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댓글들을 다 지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다 참고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여기 댓글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도 10월 3일 날 100명 조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듭니다. 빨리빨리 100명씩 조직해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혁명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 또 장정동 목사님 교회에서 그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